싱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경제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복잡한 현대 경제 시스템에 계획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중앙 집중적 의사결정망이 언제나 수익 창출의 기회를 노리는 개인과 기업의 기반을 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한 현대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계획은 적을수록 더 좋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도 계획되는 부분이 많다. 공산주의 경제의 중앙 계획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정부 역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모든 자본주의 정부는 연구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자본주의 정부가 국영기업의 사업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상당 부분을 계획한다. 부문별 산업정책을 통해 미래의 산업구조를 계획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유도 계획을 통해 국민경제의 미래 모습까지 설계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국경을 넘나들 정도로 큰 규모의 위계질서를 갖춘 대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업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해 경제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계획의 수립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계획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공장, 건물, 도로 같은 생산수단의 집단 소유에 기반을 둔 계급 없는 사회라는 공산주의적 비전을 추구한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완전 고용과 높은 수준의 평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생산수단을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모든 기업은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했습니다. 1960년대쯤 되어서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초기에 이상적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현실주의를 따르게 되면서 성과급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체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했던 공산주의 중앙계획 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는 생산 과정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성격 사이의 모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들 간의 분업 정도가 보다 진전되고 기업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즉 생산 과정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각 기업의 소유권은 개별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기업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조정 실패에 따른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주기적인 경제 위기로 폭발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소중한 자원들이 대규모로 낭비됩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이 폐기되고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던 기계는 고철이 되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런 체제적 모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경제 위기가 갈수록 격렬하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에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리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중앙계획 시스템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생산 단위, 즉 기업들의 활동이 단일한 계획에 따라 사전 조정될 수 있다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사전 조정으로 조정 실패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기적인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계획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물품만 정확히 생산할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낭비되는 자원도 전혀 없기 때문에 중앙계획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보다 경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앙계획 시스템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된 문제는 바로 복잡성에 있었습니다.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자본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점점 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중앙의 계획 수립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은 옳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경제가 더 복잡해져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는 바람에 남아돌았고, 다른 제품들은 너무 부족해서 국영 상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소련의 일상 풍경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공산당들이 건자에서 축출된 이후 중앙계획 시스템이 구공산권에서 일제히 폐기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처럼 표면적으로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들마저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정도는 여전히 강하지만 점차 중앙계획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쿠바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획 경제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비록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앙계획 당국이 추진했던 것처럼 전면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 역시 경제를 계획합니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유도계획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유도계획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사회기관시설 개발, 수출 증진 등 주요 경제 변수에 관해 대강의 목표를 세운 다음 민간 부분과 충돌이 아닌 협조를 통해 그 목표를 이루려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중앙계획 시스템과 달리 유도계획의 목표는 유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지급, 시장 독점권 부여 등 다양한 당근과 각종 규제, 국영은행을 통한 자금 압박 등 채찍을 뜻대로 활용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타이완 등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유도계획을 통해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에 성공하면서 경제 고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 어떤 형태의 경제계획은 자본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도계획을 사용하지 않은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부문별 산업 정책은 추진했습니다.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해 국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종종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국영기업은 철도와 도로, 항만, 공항 같은 핵심 인프라 부문이나 수도와 전기, 우편 등 필수적인 서비스 부문에 많지만 제조업이나 금융 부문에도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세계 평균은 10% 정도에 달합니다. 정부는 국영기업의 운영을 계획하는데 이 말은 자본주의 경제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직접 계획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는 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막대한 부분을 부담하면서 국가 기술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 중 하나입니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의 경우 47 내지 65%로 아주 높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시장주의 이데올로기가 득세하면서 대다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 계획이 축소되었습니다. 유도계획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국영기업이 국민 총생산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계획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계획은 여전히 광범위하며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입니다. 마르크스가 경제 전반을 중앙에서 계획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바로 기업들이 세우는 사업 계획에서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기업이 회사 내부 경영에 활용하는 합리적 계획 방식이 결국 시장의 소모적인 혼란 상태보다 우월하다고 입증될 테고, 이 방식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경제 전체로 확산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영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국제 무역량 가운데 3분의 1 내지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초국적 기업 내부의 거래, 즉 여러 나라에 분산된 본사와 자회사들 간의 거래로 추산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각 기업의 내부 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계획들을 합치면 고도의 계획 경제인 셈입니다. 이런 식의 관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은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더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거대 기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데다 정부의 존재 역시 경제 영역의 구석구석에 더욱 광범위하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진국 정부는 더 은근한 방법으로 개입하므로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계획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경제 부문의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중앙계획 시스템의 실패를 고려하면 경제계획에 대한 편견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획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업계획, 시장에서의 관계 등이 모두 필수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경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소련처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소금이 우리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소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